이제 핵 능력이 훨씬 더 고도화된 상태고 또 제재도 이제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 등으로 많이 내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창건 기념일 연설에서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 침묵하고 지금 시기와 기회를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 교수님, 이제 북한 최선희 의무상이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또 벨라루스에서 유라시아 향한 어떤 위협에도 대응 준비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런 행보의 의도는 뭘까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보를 계속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기 회의 트럼프 행정부 때 그 북미 정상이 만났던 그때 경험을 되돌이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한 4번 정도 방중을 했어요.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중 2번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직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협상력을 키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현재는 2019년, 18년, 19년과는 다르게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는 코로나19 형국을 거치면서 좀 많이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러시아와의 어떤 그 경제 군사 관계가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최선희 외무상이 사실 북미 관계에 있어서 최고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함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라는 뒷배를 든든히 확보함으로써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에게 좀 더 조바심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더라도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중국의 구애를 바탕으로 해서 버틸 여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에이팍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이 이번에 그 공개한 북러회담 공보문을 보니까 미국 비난 메시지가 빠졌다고 하는데 이런 수위 조절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미국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의중이 없다면, 최근에 발언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대신 비핵화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여운을 남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미 미국을 비난하는 메시지는 또 북한과 러시아 대표가 만났을 때 또 빠지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거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위를 조절할 뿐이지 북한과 러시아 모두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제 향후 어떤 그 협상을 할 그러한 포석을 놓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증대하는 계기를 삼으면서도 막판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에 만날 것이냐, 만나지 않을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이번에 판문점에서 이벤트 성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또 만나는 것이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높아 보입니다.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몸값을 높였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대표적인 전 세계 지도자 중에 이제 은둔형 지도자였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약간 외톨이 이미지의 지도자였는데요. 사실 올해 9월을 기점으로 그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를 했고요. 이후에 자기들의 당창건 기념일 때도 역시 중국 2인자 그리고 러시아의 고위급 또 베트남의 정상을 불러서 상당히 자신감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후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주 잇따라 구애를 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고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누클리어 파워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몸집을 키운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깜짝 만남을 해서 비핵화 같은 의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존재감만 과시하는 게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추측도 나왔고 아직까지 그 가능성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만 사실 굳이 지금 이 판문점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잠깐 만나지 않더라도 미국이 계속해서 만나자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고 이제 또 북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추이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3국,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고 그 사이에 미국과 좀 더 진지한 의제 논의를 통해
통해서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선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신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방향으로 이 논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속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 현재 북한이 러시아, 중국과의 밀착으로 제재를 일부 무력화한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 될까요, 교수님?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카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뭐 그 부분을 본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대북 제재 완화 카드는 여전히 북한에게 매력적인 카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를 통해서 대북 제재가 일정 부분 무력화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그 질문은 그러면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된 그런 상태로 북한이 경제적 성장을 번영을 원하는 만큼 추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러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은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이지 그것이 뭔가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그러한 충분한 역량을 갖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국 전승절에 참석을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협력을 증대하려는 포석을 놓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협력은 중국과 북한과의 협력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 필요해서 경제 협력과 원조를 다시 확보를 해야지만 먼저 좀 경제적 숨통이 튈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장기적으로 원하는 것이 정상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건데 정상국가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외교관계를 국제사회에서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그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경제 제재를 이제 미국으로부터 좀 완화를 받고 이제 풀어주고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부분이 해제되지 않으면 정상국가로서 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트럼프라는 카드는 김정은 위원장한테 결코 놓치기 아까운 정말 매력적인 카드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판문점에 와서 프로그램 판문관이라든지 북측 DMZ 측 장소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 그렇다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구애를 하고 그래서 우리 지도자께서 만남을 성사시켜 주었다. 이렇게 국내 정치적 메시지도 있고 정상국가로서의 지도자로서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와 함께 섰잖아요. 이제는 미국 현직 대통령과 다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자체로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이미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실망을 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한동안 북미 정상회교를 재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착 상태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 것이고 과연 그것이 김정은이 꿈꾸는 정상회 국가로서의 행보에 있어서 바람직할 것이냐. 그것이 실익을 따졌을 때 이번에 나오지 않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하게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카드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북미 개선을 위한 동력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